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모아온 자료와 분석 내용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산업용 AI입니다. 산업용 AI 전환의 숨은 강자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라스트 찬스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된 텔레방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산업용 AI 전환의 강자는 바로 신플랫폼입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던데 일단 실적은 영업이익이 다시 세계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텔레방을 통해서 최근 기사와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노타가 오늘 시장에서 시총 7,800억 원대인데 신플랫폼의 시총이 400억 원인 것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이 텔레그램 방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이 신플랫폼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관리를 실현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주력 서비스로 누비슨이 있는데 복잡한 제조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이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클라우드 자체와 서버를 모두 지원하고요.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반도체 공정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현재 DB하이텍의 파운드리 공정에 도입이 돼서 생산 수율 향상과 불량률 저감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의료 등 약 1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자료 보면서 자세한 얘기 더 이어나가 볼게요. 올해도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고객군 확대와 정부 주도의 AI 반도체 해외 실증 사업 수행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플랫폼이 작지만 강한 이유는 든든한 우군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 전부터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네이버는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GPU의 할당을 받은 곳인 만큼 신플랫폼의 AX 플랫폼과 네이버의 인프라가 만났을 때의 사업적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 AI 두뇌를 공급하면서 흑자 구조를 증명하고 있는 신플랫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많이 내리기는 했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최근에 주가는 상장 이래 최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봉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리는 그 순간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7% 넘게 오르면서 주가는 7,29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타보다 매력이 많은데 시총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이게 일단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반도체 소부자안에서 반도체 식각 공정의 핵심 부품 실리콘 파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CMT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고요.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츠의 애프터마켓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부품 교체 주기는 짧아지고 그 수혜를 가장 앞에서 받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실적 그래프인데 2023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가파르게 뛰기 시작을 했고 특히 지난해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 1,605억 원, 영업이익 516억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미 작년 3분기에 재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 속도가 무섭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2월 19일에는 상장 후 주가를 눌러왔었던 자발적 의무 보유 물량 약 74만 주가 풀리게 됩니다. 이 물량만 소화가 되면 오버행 이슈는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수급 족쇄가 풀리는 거죠. 그 외에 또 최근에 나온 자료나 뉴스가 더 없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텔레방에 어제 이런 기사가 공유가 됐더라고요. 미국 마이크론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어제 세미콘 코리아 2026 현장에서 CMTX 경영진이 마이크론 부사장단과 직접 만나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CMTX의 올해 마이크론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 확대와 CMTX의 제품 다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CMTX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보다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지금 대만의 TSMC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등에 공급하는 부품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분위기가 괜찮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일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CMTX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지난해 11월에 상장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상장 첫날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고가 부근까지 주가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기술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어제 텔레방 자료이긴 한데 오늘도 설 전이긴 하니까 설 전에 매수해볼 만한 AI 인프라 체인 종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0에서 70% 가까이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 말은 시장의 주도주로 확실히 자리 잡은 종목들이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쪽부터 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무려 79%고요. 글로벌 광통신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루멘텀향 펌프 레이저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45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6%나 성장할 전망이고요. 해외 경쟁사들은 PBR이 20배인데 이 회사는 아직 7배 수준이라 저평가 매력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광섬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하죠. 특히 미국의 광섬유 단가가 약 7달러인데 이게 유럽이나 중국보다 두세 배 비싸다고 합니다. 즉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ISC가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올 연말 7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메모리 양산 테스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체질 개선이 아주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TCK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스케줄과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의 9세대 낸드가 2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될 전망이고 이 낸드가 고단화될수록 TCK의 SiC 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올해 실적 레버리지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노공업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칩이 미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수혜를 보는 구조죠. 올해 영업이익 2천억 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찍히는 실적주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RF 머티리얼즈는 어제 신고가였습니다. 어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 매수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 다행일까요?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게 오히려 라스트 찬스가 될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한강통신이 오늘 4%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종목들 ISC, TCK도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아침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일 미증시에서 AI 관련해서 수익성 논란이 다시금 좀 불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을 포함한 3대 지수가 좀 급락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동반 급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AI 수익성 논란들이 좀 불거진 게 시장에 오늘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시스코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이익률이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좀 급락 흐름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상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반도체 중심의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는 이제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성 소식으로 또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이제 AI 관련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부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업체는 그 부품을 판매하는 쪽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매출과 이익의 어떤 증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오늘 삼성전자의 강한 어떤 상승세를 만드는 주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빅테크의 어떤 AI 관련 지출 증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중에 한 40% 이상, 45% 이상이 실제 연산 능력에 확대되는 비용 투자가 아니라 D램이나 HBM 같은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지출 증가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수익성 관련된 논의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올 때 여전히 가격 협상권은 메모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한다라고 결국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현재 9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두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산은 많은 분들께서 또 잘 알고 계시는 실적 기반의 베이스가 충분한 그런 기업인데, AI 서버가 폭증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손실 CC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CL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 두산이 거의 독점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난해 4분기에 두산 전자사업부의 매출에 아주 강력한 어떤 상승을 좀 만들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서 최대의 어떤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주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분기에도 6천억 이상의 어떤 매출 볼륨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이 베라루빈 출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 CCL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성은 자연스럽게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자체적으로 2027년 이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수요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은 자사주 16%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도 동사의 어떤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108만 원 이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의 황제주 자리를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효과에 힘입어서 오늘 유진테크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는데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유진테크가 또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관련 어떤 호실적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전 세계 3대 메모리 업체가 1C 나노 D램 공정에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유진테크의 앞으로의 실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시드렸던 목표가 12만 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은 내일 아침 10시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맞이해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토요일 10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